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74세 김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에이, 또 요양원 이야기네 하고 넘기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특히 자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댓글로 시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이사 온 게 47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논밭뿐이었는데 이제는 다 아파트가 들었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되었어요. 세 자식을 키우느라 정말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정말 자식이 전부였어요. 내 꿈, 내 행복, 그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큰아들 현민이가 고등학생일 때는 새벽 2시까지 야자하고 들어오는데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주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침 7시면 남대문 시장으로 나갔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했거든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그런 밑반찬들 파는 조그마한 가게였어요. 겨울에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면 손가락이 얼어서 돈을 세일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고 그래도 버텼어요. 자식들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와서 발을 씻는데 발바닥이 다 갈라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갔어요.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요. 현민이가 대학 갈 때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현민이가 서울대 갔다고. 그런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가게에서 300만 원 벌려면 몇 달을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웃집에서 돈을 빌리고 남편 친구분한테 머리 숙이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마련했어요. 한 번은 정말 돈이 없어서 급전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도 있어요.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한 달에 10%씩.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현민이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돈 갚느라 6개월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하나 사서 서서 먹고. 그런데 그때 현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친구들이랑 놀 돈이 없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게 제 자식이니까. 둘째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간호대학에 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냈죠. 수진이는 그나마 착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우리 수진이가 제일 착하다고 안아줬어요. 막내 현호는 공부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치킨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내줬어요. 그때만 해도 철수가 성공해서 저희 가족 먹여 살릴 줄 알았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킨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면서. 그렇게 제가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도 현호를 탓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속상했지만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 없어요. 미용실도 몇 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모든 걸 자식들한테 다 해줬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너는 너무 자식들만 생각한다. 너도 좀 챙겨라.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3년 전쯤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가스 끄는 걸 깜빡한다든지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린다든지. 한 번은 집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치매까지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때 현민이가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단계래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지만 처음에는 자식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현민이는 매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수진이는 간호사니까 약 챙겨주고 현호도 자주 안부 물어보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치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치료받으면 돼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돌볼 차례죠. 그런 말들을 듣고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이런 착한 자식들을 키웠구나 하며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자식들이 자꾸 제 통장이나 서류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보관해 줄까요? 치매 걸리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느 날 현민이가 제 통장을 가져가더라고요. 엄마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현민아, 내 통장 좀 달라고 하니까 엄마 괜찮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 통장을 안 주지? 내가 치매라고 해서 돈 관리도 못한다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와서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수진아, 뭐 하는 거니? 아, 엄마. 그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수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제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알아두려고요. 그때도 이상했지만 설마 했거든요. 내 자식들이 나를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댓글에 여기까지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몇 개월 후에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에요. 현민이가 집에 와서 수진이랑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현민이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말이 엄마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아파트 시세가 지금 4억 정도 될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축한 돈도 있을 텐데 엄마가 워낙 알뜰했으니까 꽤 모아뒀을 거야.
요양원 보내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사고 아이들 학원비도 해결되고. 현호는 뭐라고 해? 현호도 찬성이야. 자기도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확실한 걸로 한다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내가 치매에 걸린 걸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현민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계속 들리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치매가 다행이야.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기면 치매 걸렸을 때 한 일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게.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우리는 우리 생활 챙기고 윈마이너스윈이지 뭐. 그 윈마이너스윈이라는 말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현민이가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가 자식들에게 그냥 돈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현민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치매가 다행이야 라는 말이 계속 맴돌고 그 다음 날부터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요양원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에 가시면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기서는 응급 상황 때 대처를 못 하잖아요. 수진이도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엄마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수진이 표정을 봤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현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양원비는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요양원비를 자기들이 낸다고? 제 집 팔아서 내겠다는 소리였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었나?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치매 초기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분노가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도 상담을 받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아파트도 저축한 돈도 다요. 법무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서류를 다 만들었어요. 기부 계약서도 쓰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그 과정에서 법무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자식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후회요? 지금도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키운 걸. 법무사 선생님도 제 사정을 대충 눈치채셨나 봐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겠다고. 현민이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엄마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환한 표정. 지금도 생생해요. 수진이도 엄마 걱정 말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거든요 라고. 벌써 알아봤다니까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현호는 엄마 집은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라고. 관리라는 게 팔아서 나눠 갖겠다는 뜻이겠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 입소 날이 정해졌어요. 자식들이 다 와서 도와준다고 했죠. 짐도 싸주고 요양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날 아침 제가 말했어요. 애들아, 앉아봐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응? 뭔데요 엄마?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돈. 지금 화면 멈추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없어. 그 순간 정말 조용해졌어요. 세 자식이 다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이세요? 아파트도 저축한 돈도 다 기부했어. 그 순간 현호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법인에 다 기부했어. 서류도 다 끝났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설마 정말로요? 현호는 아예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상의?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내 재산 계산하고 있을 때 상의했어야지. 그제서야 자식들이 알았어요. 제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현민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울면서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현호도 엄마,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기부 취소할 수 없어요? 라고. 그 순간 저는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봤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너희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너희가 내게 준 기회가 뭐였니? 그때 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감정을 터뜨렸어요. 현민아, 너 서울대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가 급전업체에서 빌린 돈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 수진아, 너 간호대학 다닐 때 내가 병원비 아껴가며 너 학비 댔던 거 기억해? 내가 아파도 참고 병원 안 갔어. 현호야, 내 치킨집 망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니?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했잖아. 세 자식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끝났고 사실 제 마음도 이미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양원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요양원비를 자기들이 내야 하니까. 하지만 다행히 제가 기부한 복지법인에서 저를 무료로 케어해 주기로 했어요. 기부해 주신 분은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 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어서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너무 믿었나?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만난 박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자씨,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요. 여기 온 사람들 사연 들어보면 손자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키운 자식인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지. 하지만 이제는 순자씨 인생이에요. 자식들 인생 말고.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마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현민이가 오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와서 제 손을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구나 싶어서 괜찮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 현민이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수진이도 왔어요. 간호사니까 제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엄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라고. 수진아, 엄마는 괜찮다. 너도 이제 알겠지?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라는지.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현호도 매주 와요. 제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가지고 엄마 이거 드세요 라고. 현호야, 엄마 때문에 사업자금 못 마련해서 속상하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정말 신기해요. 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진짜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